자, 이제 내용을 다시 진행을 해봅니다. 앞에서 봤던 내용이 저당담보부 증권이 왜 탄생하게 됐는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왜 저당을 모저당이라고 하는지 아셨죠? 네. 어미저당이에요. 왜 어미죠? 증권을 낳으니까. 그 내용인 거예요. 꼭 기억을 해두세요. 그럼 다시 저 보세요. 어떤 자산을 가진 사람은 그 자산을 반드시 팔아야 될까요? 그런 조건이 있을까요? 자기가 보유할 수도 있을까요? 보유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1차 저당시장에 아까 은행이 있었죠? 은행이 돈이 충분해. 그럼 자기가 그냥 원리금 받아가면서 지낼 수도 있어요? 굳이 유동화를 안 시켜도 된다고요. 그러니까 1차 저당시장의 저당 대출자는 반드시 2차 저당시장에 저당 자체를 매각해야 된다 그러면 걔는 X라고요. 팔 수도 있고 자신이 보유할 수도 있다. 그럼 마찬가지 유동화 전문회사가 사서 그냥 보유하고 있을 수도 있을까요? 그런 일은 없지만 거의 보유할 수도 있다고요. 그리고 저당 담보부 증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자유인 거예요. 자유. 거기까지 됐죠? 다시 이쪽 보세요. 회사가 있어.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부채를 조달하는 방법이 있고 자기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대요. 이게 증권시장을 이제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지금 이 자료를 만든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회사가 부채를 조달한다는 얘기는 회사는 자기가 가진 자산, 이 회사를 파는 거예요? 팔지 않는 거예요? 팔지 않고 회사를 매각하지 않고 이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오는 건가요? 맞아요? 맞죠? 그래서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뭐라고 해요?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회사채, 줄여서 뭐라고 한다? 사채. 이 사채는 사채업자의 사채가 아니에요. 이 얘기를 언제 했죠? 우리가 투자론 시간에 했었죠. 국가가 발행하는 채권은 국채,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채권은 공채, 합쳐서 국공채. 걔는 안전하니까 무위험률. 그러면 이제 이 회사채에는 얼마를 빌려달라고 적혀 있을까요? 이 회사가 발행하는 채권에는 금액이 적혀 있을까요? 적혀 있지 않을까요? 금액이 적혀 있지 않아요? 당연히 적혀 있겠지. 그래서 1억. 기간, 얼마 기간이 적혀 있을까요? 있겠죠. 당연히 만기가 적혀 있단 말이에요. 채권은. 그리고 약정된 이자율이 있을까요? 이자율이 있다고요. 그래서 6% 이자를 주겠대요. 그러면 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채권을 사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투자자가 돈을 얼마를 집어넣을까요? 지금 얼마짜리 증권을 사는 거야? 1억짜리 채권을 산다는 얘기는 1억을 회사에 넣어주는 거잖아요. 그럼 1억이 들어왔어 이제 회사에. 그럼 이 1억은 회사의 돈이에요? 회사가 빌린 돈이야? 회사가 빌린 돈이죠. 몇 년 동안? 3년 동안 빌린 돈이죠? 그러니까 회사의 부채예요? 회사의 자본이야? 부채죠. 그래서 부채금융을 조달하는 가장 극명한 방법이 뭐다? 채권의 발행이에요. 되셨나요? 그러면 투자자가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는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맞아요. 그럼 이 회사가 이제 이 투자자를 우리는 채권을 가진 자라고 해서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죠. 채권자. 회사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해도 약정된 이자를 달라고 할 수 있어요? 맞죠? 회사를 믿고 돈을 빌려준 거잖아. 그러니까 이 회사의 운영 상태, 수입이 발생하지 않고 손실이 발생해도 약속한 이자 달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지금 채권자,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는 커요, 작아요? 커요, 작아요? 작잖아. 그러니까 누리고자 하는 수익도 작겠죠. 위험과 수익의 비례관계. 그래서 채권 투자는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이 작은 반면에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작은 거다. 네. 그럼 다시 채권을 발행한 회사는 이게 중요한 포인트여서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채권을 발행한 회사는 지금 자산을 매각했다.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빌렸다.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돈을 빌려온 거죠. 그러니까 자산을 매각한 순간 그때는 자산과 그 돈을 맞바꾸니까 그 돈이 이제 내 돈이죠. 근데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다는 얘기는 얘를 담보로 돈을 빌린 거잖아. 그냥 부채인 거야. 됐어요?
이번에는 회사가 자본을 조달하는 방법을 공부할 거예요. 회사가 자산을 매각합니다. 그럼 회사가 가진 자산이라는 건 회사 자체예요. 그래서 이 회사를 잘게 막 썰어. 잘게 막 썰어. 삼성전자를 막 잘게 썰었어. 그래서 우리는 걔를 뭐라고 하죠? 주식이라고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주식 형태로 회사를 파는 거예요. 1억 원을 발행했어요. 주식을 1억 원을 발행했어. 그럼 이 1억 원에는 기간과 이자율이 있어요? 지금 또 전 주식 투자를 안 해봐서 모르겠는데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 회사를 산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이때 투자자가 주식 1억짜리를 샀으면 이 증권, 주식이라는 증권을 샀으면 투자자가 1억을 집어넣어 주겠죠, 회사에? 그럼 회사는 이제 1억이 지 돈이에요? 갚아야 되는 돈이야? 지 돈이야. 왜 지 돈이에요? 왜 자기 돈이지? 자산을 매각했으니까. 다시 질문. 내가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그 건물을 팔았어. 그럼 팔고 10억을 받았어. 그럼 그 10억은 건물 사간 사람에게 빌린 돈이에요? 내 돈이죠. 내 돈이야, 내 돈. 왜 내 돈이야? 자산을 매각했으니까. 근데 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왔어. 자산 매각을 안 했어. 그럼 그때 그 돈은 내 돈이에요? 빌린 돈이야? 빌린 돈. 이게 차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투자자가 주식을 사서 1억을 집어넣어주면 이 투자자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주주라고 부르죠. 주주는 뭘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자 수입, 배당 수입. 배당 수입을 목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회사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얘 수익을 누릴 수 있어요? 없죠. 이 회사 망하면 쫄딱 같이 망하죠. 그래서 회사가 망할 때쯤 되면 주주 단위 목소리가 커져요? 채권 단위? 아니 잠깐만. 회사가 만약에 망했어. 그러면 회사를 가진 사람은 회사가 망하면 같이 망하는 거지. 네? 돈을 빌려준 게 아니잖아. 주주로서, 주인으로서 참여했으니까 이 회사 망하면 같이 망한다고요. 그런데 돈을 빌려준 채권자들은 돈을 빌려줬잖아.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도 돈을 달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회사가 망해서 파산 절차를 거치면 누구만 남아? 채권단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회사의 운명을 자기들이 결정하잖아. 다른 회사로 팔지 아니면 얘를 부셔버릴지 결정하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럼 지금 그 얘기인 거야. 그러면 당연히 회사가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하면 배당 수익 없네요. 그럼 우리는 뭘 알라는 얘기냐면 주식 투자자는 주식은 위험이 커요? 채권보다 위험이 크죠.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커야 주식 투자예요? 맞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정확히 아신 거예요? 앞으로 누군가가 가진 자산이 있는데 그 자산을 가지고 어찌어찌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는 거죠. 뭐 하거나 매각하거나. 그럼 매각했다면 들어온 돈은 지 돈이네요. 그럼 지 돈을 자본 또는 우린 지분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지분이라고 했었잖아요. 지분. 그러면 자산 매각 이해 방법, 돈을 빌려올 수도 있어? 걔는 부채? 채권 발행으로 나온 거? 부채금융, 지분금융 크게 두 가지겠지. 되셨죠? 그래서 둘을 합쳐서 자산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제 증권시장을 쪼개볼게요.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은 둘로 나눠져 있죠. 증권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나눠져 있다고요. 근데 보통 우리가 투자를 하면 어디에만 투자를 해요? 주식시장에 투자를 많이 하죠. 주식에. 근데 질문, 채권시장의 규모와 주식시장의 규모 중에 어디가 더 클 것 같아요? 제가 질문했던 것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에 답이 있어요. 제가 1교시에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우리 처음 들어갈 때 대부 비율, 융자 비율, LTV 뭐 이런 얘기하면서 부채 도사만 다르다고 그랬죠. 그래서 IMF 때 우리나라의 IMF 전에 부채 비율이 3,000%, 4,000%까지 갔었다고 그랬죠. 그럼 지분 1억에 부채가 30억, 40억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조정해서
양호하게 만든 게 200%, 300%라고 그랬죠. 그럼 지분보다 부채가 지금도 크잖아요. 부채를 조달하는 시장이 어디라고? 채권시장. 지분을 조달하는 시장이 주식시장. 그래서 실제로 규모는 어디가 더 큰데? 채권시장이 큰데 채권에 일반인이 웬만해서는 투자를 잘 안 하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는 아셨어요? 이해는 됐죠? 이해 분명히 된 거죠? 네, 그러면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주식시장은 위험이 큰 반면에 뭐가 크고? 수익이 크고. 채권시장은 위험이 작은 반면에 수익도 작죠? 그렇죠? 그래서 회사가 망하면 주식 투자자는 같이 망해요. 그럼 증권은 크게 두 가지 형태의 증권이 있겠네요. 증권의 형태는 지분형이 있어요. 지분형, 그게 주식이란 얘기야 결국은. 네. 그럼 지분형 증권은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매각하지 않는 거야? 그렇죠. 매각하는 거야.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면 채권 시장의 채권형 증권은 자산을 매각하는 거예요? 자산 매각 이외로? 자산 매각 이외의 방법으로. 그 자산 믿고 돈 빌려줘? 그래서 돈을 빌려오는 건가요? 그럼 채권형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위험은 작아요? 그래요. 수익도 작아요. 지분형 증권에 투자하는 사람의 위험이 크고 수익도 커요. 그럼 이 중간에 혼합형이 있다면 걔는 중간이겠네. 이게 저당담보증권의 내용의 끝이란 말이에요, 실은. 이해가 됐죠? 그냥 안 됐어도 이제 어쩔 수 없어. 저는 저의 최선을 다했어. 고개를 끄덕여 보세요. 이 강의실에 있는 누구 한 명이라도 마음 편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래도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다행입니다. 이제 증권의 종류를 가지고 지분금융과 부채금융과 메자닌 금융이라는 것으로 쪼갤 거예요. 지금 페이지가 어디에 있대요? 앞으로 확 갔어요. 다시 돌아갔죠. 313페이지하고 314페이지에 있는 내용이라고. 근데 이게 지금의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하면 허당이에요. 거기 있으니까 안심하고 이제 여기를 보세요. 시험 문제에 요즘 근래 추세가 뭐냐면 다음 중 지분금융으로만 알맞게 짝지어진 것. 다음 중 부채금융으로만 알맞게 짝지어진 것. 이번 시험에는 메자닌 금융으로만 알맞게 짝지어진 것.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고. 네. 그럼 그냥 대답해 보세요. 지분금융은 자본을 융통하는 금융인가요? 지분을 조달해 오는 거죠. 자기 돈을. 그럼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표 주자는 주식이에요? 펀드예요? 펀드맨이죠. 주식 투자할 때 투자자들 다 모아서 돈 모아서 자기가 투자하잖아요. 주식 펀드 많이 들어봤죠? 이거 펀드도 당연히 지분금융이라고. 그럼 부채금융의 대표자는 뭐가 들어갈까요? 저당, 채권 이런 애들이 들어가겠지. 채권. 아까 채권의 발행. 그럼 메자닌 금융인 도대체 뭐냐? 메자닌이 뭐 이탈리아어로 1층하고 2층 사이의 중간층이래요. 그럼 결국은 뭐와 뭐의 혼합이야? 지분금융과 부채금융의 혼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애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지분금융엔 주식, 펀드, 리츠, 신디케이트, 조인트 벤처가 있대. 이거는 오늘 공부를 하고 갈 거예요. 이것까지 못 나가면 못 가. 됐죠? 못할 수도 있겠다. 너무 시간이 많이 갔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 다음 부채금융은 채권, 저당, 신탁, 자산담보부증권, 저당담보부증권이래요. 이런 애들이 있대. 지금 그런 표정 지어도 충분해. 외우는 방법이 있어. 외우는 방법이. 그 다음 메자닌 금융은 신주인수권부 사채와 전환사채라는 게 있대요. 그 다음 뭐 후순위 대출이 있대. 그런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외울 때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MM으로 항상 지주 편을 들어. 뭘 들어? 지주. 토지 소유주가 지주였죠? 지주 편을 들어. 그게 리신조래. 신조래. 외워지세요? 한 거야. 자, 이제 다시 따라해 보세요. 저만 보고. 지주편, 리신조. 했어요? 자, 합니다. 지는 지분금융이죠? 주는 주식이죠? 편은 편드가 아니라 펀드야? 네? 리는 리치야?
나중에 공부하면 당연히 이름을 알아요. C는 신디케이트야. 조는 조인트 벤처야. 그래서 얘들은 다 무슨 금융? 지분금융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한 방에 날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리고 메자닌 금융은 메신저로 기억하는 거야. 메신저를 날린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응? 메신저. 그래서 메자닌 금융은 신주 인수권부 사채, 전환 사채라고. 네. 그래서 이렇게 외워서 작년도 문제를 다 맞췄어. 아니, 낱개로 이걸 외우실래요? 이것만 외울래요? 이것만 외우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왜 메자닌 금융인지 섞여 있는지 설명을 드려볼게요. 신주 인수권부 사채는 정체가 뭐예요? 사채예요. 회사가 받는 채권이야. 근데 회사가 돈을 빌리려고 봤더니 돈을 빌려주는 사람, 자금을 가진 사람이 안 빌려줘요. 나 그거 이자만 받아서는 너한테 돈 못 빌려줘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회사 성장 가능성이 높아. 너도 알다시피. 만약에 성장하면 우리가 새로운 주식을 발행할 텐데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10,000원에 인수해야 되면 너한테는 5,000원에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이게 뭐예요? 신주를 인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채야.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형태죠. 부채금융이잖아. 근데 지분도 섞였지? 그래서 메자닌 금융의 대표 주자라고. 그럼 전환사채는 뭐냐면 또 돈을 안 빌려주겠대. 빌려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지금 현재는 돈을 빌려주시면 이자를 온전하게 주겠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가 잘 나가면 그 돈을 아예 주식으로 전환시켜 드릴게요. 이게 무슨 사채예요? 말 그대로. 전환사채예요. 그러니까 섞여 있잖아, 지금. 이게 대표적인 메자닌 금융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울 때 어떻게 외운다? 메신저로 기억하면 끝나요. 끝. 오케이? 응. 그 다음, 이제 잘 보세요. A가 있어. M이 있어. 이제 단어의 조합을 잘 보는 거예요. 가운데 B가 있어. 그 다음 S가 있고 B가 있대. 자, 이제 여기를 잘 보십니다. 몇 페이지라고 돼 있죠? 341에서 343이에요. 귀찮다고 생각하지 말고 넘어가. 페이지를. 그러면 이제 A는 뭐냐면 A는 에셋이랍니다. 여러분 미래 에셋 들어보셨죠? 에셋이 자산이에요. 뭐라고요? 자산이야. 그 다음 M은 M이다죠?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듣네. 모저당이었잖아. M이다. 목이지. 그 얘 뭐예요? 저당이죠? 앞에 M이 나오면 저당이라고요. 그 다음 가운데 B는 백트야. 우리 백이 있다 그러면 걔가 담보잖아요. 네. 그래서 중간에 백트가 담보부예요. 뭐라고요? 담보부. 그 다음 S는 얘가 시큐리티스래요. 그래서 얘가 증권이에요. 증권. 그 다음 B는 본드래요. 본드. 얘가 채권이에요. 그럼 연습을 합니다. 다시. 자. 이제 쭉 보세요. A는 뭐라고요? 에셋, 자산이에요. B, M은 뭐예요? M. 모기지예요. 저당이죠? 읽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 다음 B는 담보부예요. 가운데 B는. 그 다음 끝에 S는 증권이었죠? 끝에 B는 채권이었죠? 연결합니다. A, B, S래요. 그럼 A, B, S는 오토 브레이크 시스템이 아니라는 것만 알면 돼. 에? 그래서 A가 뭐야? 자산, 담보부, 증권. 그러니까 자산을 담보로 해서 그 자산의 종류가 뭐가 됐든지 간에 얘 믿고 돈 빌려줘. 증권 발행하는 거예요. 걔를 총칭해서 뭐라고 한다? MBS. 지금 ABS예요. 자산 담보부 증권인 거야. 이 이름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되시죠? 그럼 MBS가 있어. 그럼 읽어보세요. M이 뭐야? 저당, 담보부, 증권. 되셨어요? 이해가 돼요? 그럼 MBB는 저당, 담보부, 채권. 그럼 얘는 채권형 저당, 담보부, 증권이겠네요? 지가 채권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지금.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는 저당, 담보부, 증권, 저당, 담보부, 채권인 거야. 그럼 이제
아까 모기지는 자산이었나요? 얘 갖고 있으면 원리금 들어와요. 얘 배째면 한꺼번에 돈 들어와요. 그러니까 얘 자산이었죠? 네? 그럼 모기지도 자산의 한 종류인가요? 한 가지 종류죠. 그래서 MBS는 ABS의 일종이죠. 한 가지 종류. 그래요. 그래서 ABS 중에서 우리가 공부하는 건 주택저당 채권을 담보로 발행된 증권, MBS를 주로 공부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를 공부할 거예요. MBS죠? 동의하세요? 이제 MBS가 뭔지 알았죠? MBS는 저당담보부 증권입니다. 그럼 얘는 왜 종류가 다양하죠? 아까 이 증권을 사는 사람들이 기관 투자자인데 그 사람들을 만족시켜주지 못하면 안 팔린다면서요. 안 팔리면 자금이 흘러들어오지 않는다며. 그래서 물줄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켜주기 위해 다양한 형태로 발행된다고 그랬죠. 근데 질문, 이 다양한 형태는 당연히 증권의 다양한 형태는 지분형이 있을까요? 이것 때문에 한 거잖아요, 지금. 지분형이 있죠? 채권형이 있을까요? 이 둘을 섞은 혼합형이 있을까요? 혼합형으로도 잘 안 팔려. 그럼 걔를 잘게 써내도 있을까요? 골라잡아. 혼합형이 진화된 형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다른 거 하나도 생각하지 말고 대답해 보세요.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에 투자하는 투자자의 위험과 수익은 제일 크다? 왜 얘라고 대답을 못해요? 아까 주식이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다며. 그게 지분형이라며. 그럼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의 투자자는 위험도 적고 수익도 적겠네요? 네. 그럼 혼합형은 중간이야? 중간이겠죠. 그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행기간은 이 증권을 발행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발행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걔가 HF공사죠. 현실적으로는. 그러면 가진 자산이 있죠. 이제 은행으로부터 샀잖아. 뭐를 샀어? 저당을 샀죠. M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아까 이 저당이 2억짜리였잖아요. 아까 걔 2억짜리. 그럼 얘를 가지고 유동화 전문회사가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융통해 오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첫 번째로 지분형이 있대. 지분형의 이름이 뭐래요? MPTS래요. M이 당연히 들어있을까요?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니까 당연히 M자는 다 들어있다고. 이게 전체 풀네임을 절대로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얘만 기억하면 돼. 근데 끝이 S로 끝났죠. 그럼 얘는 증권일까요? 증권이겠지. 이게 지분형이란 얘기죠, 지금. 지분형이란 얘기예요. 지분형이야. 그 다음 채권형의 MBB래요. 아까 저당담보부 채권이었던 거 기억나세요? 이게 채권형이잖아. 네. 그럼 투자자는 MPTS에 투자하는 것보다 MBB에 투자하는 게 위험도 크고 수익도 크다. X죠. 뭐가 더 큰 거야? 지분형이 더 큰 거예요. 그럼 이 둘을 섞으면 혼합형은 섞였어요? 이름이 얘 MPTS고 얘 MBB잖아. 둘 섞으니까 MPTB죠. 일단 또 MBTI다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여기까지 됐죠? 된 거야. 그래서 이제 크기순이 이렇게 된다고요. 무엇의 크기순이에요?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 수익의 크기순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냥 대답해 보세요. 얘는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을 발행기관 HF공사가 발행했으면 그때 들어온 돈은 지돈이에요? 지돈이 아니야. 지돈이니까 지분형이잖아요. 그럼 지돈이 됐다는 얘기는, 자신의 돈이 됐다는 얘기는 자산을 매각해서 매각하지 않았어? 자산 매각한 거죠. 가진 자산이 뭐였어? 이 저당 채권을 팔아치워버린 거죠, 아예. 그러니까 이 증권의 실제 내용은 가진 저당 채권을 아예 판 거라고, 투자자에게.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럼 갑이 존재하고 발이 존재하고 투가 있어. 갑이 누구죠? 아까 봤던 갑, 저당 차입자 갑. 갑의 역할은 뭐예요? 매월 원리금을 지급한다. 갑은 이 증권의 발행을 안다, 모른다? 모른다. 은행만 안다. 그래서 은행에 계속 집어넣으면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그 얘기인 거죠. 그래서 발행 기간은 얘가 HF공사죠? 기본은. 사실은 이 안에 은행에 거쳤을 거 아니야. 발행 기간. 그 다음 투는 이 증권을 사는 투자자죠. 자본시장의 투자자인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갑발투를 알아야 돼. 갑발투. 자, 따라해보세요. 갑발투. 한 번만 기억하고 나중에 문제 풀긴 정말 쉬워요. 갑발투야. 그러면 갑은 원리금을 지불하죠. 원리금 지불해요. 그럼 원래 발행기간이 저당 채권이 있으면 두 가지 권리를 갖고 있는 거라고 그랬죠. 뗄 수 있는 권리 뭐야? 저당권과 그리고 뭐가 있어요?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잖아. 그래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원래 누가 갖고 있었는데? 발행기간이 이 자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지분형은 이 자산을 팔아 안 팔아? 팔았으니까 돈이 지 돈이죠.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이제 누가 가졌으니까? 투자자가. 그러니까 이 자산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다 이제 누가 감수해? 투자자가 감수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가 크죠. 수익도 커야 돼. 근데 이제 잘 보세요. 원리금 누가 지불했죠? 지금 갑이 지불했잖아요. 응? 그런데 원리금 수취권이 누구에게 넘어가 있어? 투자자에게. 그럼 이 원리금을 누가 받을 권리가 없네요. 발행기간은 받을 권리가 없잖아요. 그럼 받자마자 바로 토스해줘야 돼. 누구에게? 투자자에게 매월 계좌 이체시켜줘야 돼. 그래서 얘가 이체증권인 거예요.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고 이때 수익을 매월 지급받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계좌 이체 매달. 지금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산이 얼마짜리였죠?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절 봅니다. 이 얘기예요. 다음번엔 마스크를 좀 좋은 걸 쓰고 와야 되겠어. 마스크가 너무 커서 왔다 갔다 하니까 신경이 쓰이네. 자, 잘 들어보세요. 저당을 지금 샀어. 누가? 발행기간이 HF공사가 저당을 샀어요. 은행으로부터. 저당 채권이 생겼어. 자산이 있는 거야. 그럼 그 자산을 갖고 있으면 매월 원리금이 들어와. 그리고 걔를 째면 한꺼번에 돈이 들어와. 분명히 자산이야. 가치가 큰 자산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자산을 갖고 자금을 조달해 오고 싶어. 예? 어디에서? 자본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방법은 2억짜리 자산을 팔거나. 질문. 팔면 2억이 들어와요? 2억보다 적게 들어와? 그랬더니 팔기 나름이죠.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팔면 교환한 거잖아요. 막 교환. 2억짜리를 팔면 2억 현금이 들어오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지분형 저당담보증권에서는 발행 액수가, 이 증권의 발행 액수는 모 저당의 주택 저당 채권의 금액과 같게 발행된다? 파는 거니까. 그래서 2억이 조달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지금은 아예 팔아치운 거니까. 발행기관 입장에서는 담보를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돈을 빌려온 게 아니잖아요. 돈을 빌려올 때는 담보를 유지해 줘야 되겠지. 근데 얘는 판 거잖아. 그러니까 초과 담보의 개념이 아예 없단 말이에요. 얘는 빵이라고. 여기까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채권형이 있어. 어떤 구조인지만 보면 돼. 갑은 똑같이 원리금을 지불합니다. 그때 발행기관이 원래 뭘 갖고 있죠? HF공사가? 제발 이거라고 대답을 좀 해줘. 저당권과 원리금 수취권을 갖고 있죠? 저당 채권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자산을. 그럼 얘를 가지고 이번에는 얘 무슨 형이래? 채권형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때 들어온 돈은 빌린 돈이에요? 그러니까 채권형이잖아. 이 증권이. 그럼 자산을 매각했어? 매각하지 않았어? 매각하지 않은 거죠. 그게 뭐라고 얘기한 거냐면 내가 2억짜리를 갖고 있어. 이걸 갖고 있으면 5% 이자가 계속 들어와.
원리금이 들어와. 그리고 만약에 안 갚으면 찔 수도 있어. 목돈을 한꺼번에 조달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이것 믿고 돈 빌려줘 이러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채권형은 자산을 투자자에게 매각해요? 아니 자산을 매각하지 않았으니까 빌려온 거라며. 그러니까 얘를 그대로 발행기관이 갖고 있겠죠. 그러면 원리금이 어디에서 딱 멈춰? 발행기관에서 이 현금 흐름이 멈추죠. 얘는 통과해 갔잖아. 그래서 얘가 패스스루라고. 통과해 간다고 그래서 패스스루라고. 그래서 PT가 들어간 거예요. 누굴 통과해 갔지? 발행기관은. 왜 통과해 갔지? 아니 원리금 수취권이 얘한테 넘어갔으니까. 그래서 얘가 받을 권리가 없고 그냥 넘겨줬잖아. 계좌 이체시켜줬잖아. 이해가 되시죠? 근데 얘는 딱 걸렸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매월 지불되겠어요? 매월 지불되지 않아. 매월 지불되지 않아요. 이 증권의 이자가. 얘는 6개월 단위로 지급돼요. 그리고 별도로 지가 약속한 이자를 주는 거야. 현금 흐름이 연속되지 않아. 이해되세요? 그럼 투자자는 자산을 하나도 안 샀죠? 투자자는 자산을 하나도 안 샀잖아. 그럼 이 자산 자체에서 발생하는 저당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고 이 원리금 수취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있다면 그 위험 누가 다 감수하는 거야? 발행기관이. 투자자는 감수하는 위험이 적죠? 누릴 수 있는 수익도 작아. 그럼 2억짜리 믿고 2억 빌려줄 짱구가 있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당연히 더 적게 발행돼.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이 채권형 저당담보증권의 발행 액수는 모저당 금액, 주택저당 채권의 금액보다 작게 발행되죠. 그 말은 1억 7천 빌리면서 2억 담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럼 3천만 원만큼 초과로 담보를 유지시킨 거죠. 얘 초과 담보예요? 초과 담보잖아.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근데 이번엔 발행기관인 지금 HF공사가 돈을 빌리는 건 똑같은데 돈을 더 빌려오고 싶어. 1억 7천보다. 그럼 뭔가 하나를 넘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저당권을 넘긴다는 얘기는 저당채권을 다 넘기는 거야. 네. 그럼 넘길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을까요? 원리금 수취권밖에 없어.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만 누구에게 넘기고? 투자자에게 넘기면서 야야 너 매월 받아. 직접 줄게 그냥. 이거 실은 매월은 아닌데 현금 흐름을 연속시켜 준 거죠. 네? 너 좋잖아. 너 원리금 수취권 가진 만큼 돈 좀 더 빌려줘 봐봐 이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형이야? 혼합형이에요. 됐나요? 그러면 얘는 더 빌려줬겠죠. 1억 8천을. 네. 이해가 되세요? 그럼 지금 얼마의 초과 담보를 유지시킨 거야? 2천만 원. 그러면 잘 보세요. 초과 담보야? 초과 담보? 초과 담보 없어? 이해가 되죠? 그러면 크기순이 바뀌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런데 자 잠깐만 이제 하나 더 잘 보세요. 혼합형이 그러니까 더 만족스러워요? 잠깐만. 우리 이 수업 끝나면 어디 가야 돼? 집에 가기 전에 우리 밥 먹고 가잖아요. 근데 갑자기 중국집이 땡겼어. 그러면 짜장면이 있고 짬뽕이 있잖아. 그럼 각각을 골라 먹고 싶어요? 짬짜면을 먹을 거야? 짬짜면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짬짜면에 소스를 각기 다르게 담아서 달리 먹으면 만족도가 더 커질 거 아니야. 그래서 혼합형의 진화된 형태가 나온다고.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에요. 얘가 예를 들어 2억짜리인데 얘 발행하면서 혼합형은 이런 거죠. 20년에 걸쳐서 4% 이자를 줄게, 뭐 4.5% 이자를 줄게,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혼합형에 이 기간과 이자율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안 사는 사람도 있을까요?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 해놓은 거냐면 얘를 잘게 썰어요. 잘게 썰어. 그래서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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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천 이렇게 나눴다고. 예를 들어.
그럼 4개로 쪼갠 건가요? 그래 놓고 만기를 얘는 5년 만기, 얘는 10년, 얘는 15년, 20년 이렇게 쪼갠다. 그럼 이자율이 똑같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럼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 일반적으로. 만기가 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은 긴 기간 동안의 위험을 더 감수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기가 길수록 이자율이 높은 거예요. 이자율이 낮으면 그 투자 안 해. 그래서 얘 이자율이 예를 들어 기간이 짧을 때는 얘는 3.3, 3.5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4%, 4.5% 뭐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이렇게 쪼개져 있으면 각각 쪼개져 있는 걸 얘를 트렌치라고 하는데 뭐라고 한다고요? 트렌치, 김치, CMO 되셨어요? 그래서 이때 기간이 짧은 게 단기 트렌치, 길면 장기 트렌치, 중간이면 중기 트렌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럼 자금을 빌려줄 때 낮은 이자라도 좋으니까 짧은 기간만 빌려줄 사람은 단기 트렌치를 사고 좀 더 긴 기간에 걸쳐서 높은 이자를 원하는 사람은 장기 트렌치를 사겠네요. 골라 잡아가 돼요? 안 돼요? 되죠. 그리고 이때 각각마다 고정이자를 변동이자를 섞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소스를 다르게 집어넣을 수도 있어. 그럼 다양한 투자자의 욕구를 동시에 만족이 가능해요? 혼합형이 진화된 형태. 이게 무슨 형? 이게 뭐라고요? CMO라고. 얘가 지금 계층이 하나예요? 여러 개야? 그래서 무슨 채권? 다계층 채권인 거예요. 형태는 채권이죠, 지금. 근데 기본적으로 얘만 특이하게 아예 자산을 매각하는 거지 다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당담보증권은 부채금융인 거예요? 지분금융인 거야? 부채금융이었죠. 자산담보증권도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오는 거잖아. 그래서 아까 지분형 채권, 지분금융, 부채금융, 메신저, 메자닌 금융 할 때 부채금융 쪽에 저당 담보부 증권도 있었고 자산담보부 증권도 거기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지금 그 얘기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럼 얘를 실제로 어떻게 운영하냐면 이런 거예요. 이 부분에서 기간이 제일 짧은 애는 원금과 이자를 같이 지불해요. 제일 짧은 애는. 그럼 얘가 다 5년 지나면 다 상환될 거 아니야. 다른 애들은 이자만 지불하다가 그 다음 애를 이제 원금을 또 상환해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없애는 거야. 이게 트렌치의 운용 방법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한국주택금융공사 HF공사를 들어가서 저당담보부 증권을 클릭해보면 실제 발행되는 거의 대부분의 저당담보부 증권은 다 CMO야. 왜 그런지 이해가 되시죠? 현실에서 투자자의 만족도를 높이기가 가장 쉽단 말이에요. 됐나요?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됐어요? 그래서 각각 쪼개져 있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트렌치, 치치. 그러니까 트렌치별로 나눠져 있다 그러면 치치, CMO로 간다고요. 만기와 이자율 각기 상이한 여러 종류의 채권. 그래서 문제에서 만기는 상이하나 이자율은 모두 동일한 채권이다 그러면 X죠. 만기가 길어질수록 이자율이 더 낮아진다 그러면 X인 거예요. 만기가 길수록 오랜 기간 돈 빌려주는 거니까 위험을 더 그 긴 기간 동안 더 많이 감수하니까 이자율 올라가죠. 됐죠? 가장 많이 발행이 된다고요. 그럼 얘 초과담보예요? 초과담보예요? 제 초과담보 없어요? 없는 거잖아, 없는 거. 아예 판 거니까. 담보를 유지시켜줄 필요가 없지. 그럼 크기순이 딱 한 번 바뀌어요? 크기순 문제가 나오는데 지분형과 채권형과 혼합형이 있으면 이 크기순을 기억시키려고 아까 주거라고 주식과 채권을 얘기한 거잖아.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은 주식 투자가 크고 그 대신 누릴 수 있는 수익도 크고 채권은 작고 혼합형은 중간이다. 그래서 크기순이 지분형이 제일 크고 혼합형이 중간이고 채권이 제일 작단 말이에요. 근데 이때 초과담보의 크기순이라고 나오면 바뀌어야 된다고. 예? 맞아요?
이 얘기인 거지. 그럼 질문. 지금 이 모든 내용이 지분형이든 채권형이든 혼합형이든 이 모든 내용이 투자자는 저당담보부 증권은 사는 건가요? 아니 지금 저당담보부 증권은 투자자는 사는 거야 사지 않는 거야? 네? 아니 저당담보부 증권은 사는 거야 안 사는 거야? 사는 거죠. 네? 왜 이걸 강조하냐면 분명히 뭐가 이제 꽂히냐면 이건 자산 매각이라며. 이거 자산 매각 2회라며. 자산 매각 2회. 자산 매각 2회죠. 그건 이 증권의 내용인 거지. 예? 발행기관이 저당담보부 증권을 매각한 건 맞잖아요. 투자자에게. 그 증권이 지분형 저당담보부 증권이면 실제 자산을 매각한 거고. 그러니까 들어온 돈이 지 돈인 거고. 그러니까 그 모저당 금액하고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발행 수수료 등 빼면 똑같은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거고. 네. 채권형 저당담보부 증권이면 얘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려오는 거니까 똑같이 빌려줄 짱구는 없다. 더 적게 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는 초과 담보를 유지시켜줘야 된다. 발행기관은. 근데 돈을 더 빌리고 싶어. 그래서 뭐만 넘기고? 원리금 수취권만 넘기고 자산은 지가 가진 상태에서 돈을 더 빌려오는 게 혼합형? 그래요. 더 빌려왔으니까 초과 담보는 더 적게 유지하는 거지. 근데 안 사. 이 만기와 이자리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잘게 썰어. 그게 뭐야? CMO란 얘기죠. 됐죠? 이해가 꼭 되셔야 됩니다. 이거 정말로 저처럼 설명하는 사람 없어요. 이거 진짜로. 정말이에요. 정말. 이게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그냥 막 디립다 외워. 그 맨날 틀려. 그리고 이거 보다가 막 승질내고 막 찢어버리고 막 그래. 분위기가 왠지 찢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자 여기 보세요. 콜 방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기 위해서 뭔가를 할 거야. 어제 제가 이걸 그리고 있는데 고상철 선생님이 보더니 오 대단한데? 그랬단 말이에요. PPT에 신이 한 명 있다면 고상철인 거죠. 이 시장에. 그 사람이 잘했다 그러면 진짜 잘한 거야. 이제 여기 잘 보세요. 자동차 회사가 있어. 자동차를 소비자한테 팔았어요. 이 자동차 누구 거예요? 소비자 거야. 근데 이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했대. 하자가 발생했어요. 그러면 자동차 회사가 얘를 불러들여요? 아, 자동차 불러들이잖아요. 맞잖아. 그럼 하자를 고쳐? 고치고 다시 돌려줘 아니면 뽀개? 다시 돌려주죠. 그래서 얘는 불러들였다가 다시 돌려주니까 리콜이죠. 이게 리콜이라고. 이게 리콜 제도야. 그런데 이번엔 발행기관이 뭘 발행했어요? 발행기관이 저당 채권 자산을 가지고 저당 이 모저당을 가지고 아까 2억짜리 주택 저당 채권을 가지고 저당 담보부 증권을 발행했던 거죠. 그래서 누구에게 팔았어? 투자자에게 팔았어. 그런데 이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원래는 얘가 약속한 이자를 계속 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이게 지분형이면 뭐 해야 돼요? 매월 이체시켜줘야 되죠. 누구로부터 받아서? 갑으로부터. 여기 갑이 숨어 있잖아. 예? 갑으로부터 받아서. 그런데 이때 갑이 갑자기 로또를 맞았어. 그래서 저당 채권을 조기 상환했어요. 그럼 어미가 사라졌어. 아, 지금 어미가 사라졌다고. 그럼 저당을 엄마를 담보로 해서 거기서 나온 원리금을 가지고 약속한 이자를 주기로 했는데 엄마가 사라졌어 지금. 하자가 발생한 거예요? 발생하지 않은 거예요? 발생했잖아요. 그러니까 발행기관이 얘를 불러들여요? 불러들이겠지. 네. 불러들여서 없애버려요. 다시 돌려줬어? 없앴어? 없앴어. 부르기만 했어. 그러니까 얘는 뭐야? 콜이야, 콜.
그럼 콜 돼서 불려 들어가는 순간 이 수명은 끝나는 거야. 이 증권의 수명이.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장기간의 안정적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돈을 빌려줬죠. 근데 얘가 불려 들어가서 끝장나버리면 좋아, 안 좋아? 안 좋죠.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방어가 됐으면 좋겠어. 그렇죠. 이게 콜방어예요. 콜방어는 1차 저당시장의 저당 차입자가 모저당을 조기 상환함에 따라 그것을 이유로 저당담보부증권의 발행기관이 저당담보부증권의 회수를 요청하는 것. 그게 뭐다? 콜이에요. 콜. 그걸 막는 게 뭐다? 콜방어. 그럼 이 콜방어가 되는 애가 있고 안 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 그렇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콜방어가 되는 건 너무 쉬워. 저당담보증권의 종류는 지분형, 혼합형, 채권형이죠? 그럼 콜방어는 몇 글자예요? 세 글자? 세 글자짜리 두 개. 지금 뭐랬는지 모르나 보네. 콜방어, 지금 MBB, CMO. 그래서 MBB 콜방어 돼요. CMO도 콜방어가 돼. 얘는 장기만. 장기 트렌치만. 오케이?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지금 원리금 수취권을 발행기관이 보유하는 게 딱 하나가 있다고. 다른 건 다 넘겼어. 지분형 다 넘겼죠? 네? 혼합형은 원리금 수취권만 넘겨주면서 돈 좀 더 빌려줘 한 거지. 뭐는 하나도 안 넘겼어? 채권형. MBB는 하나도 안 넘겼죠. 맞나요? 그럼 조기 상환 위험. 자,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조기에 상환되면 이제 원리금 수취 못 받죠. 그래서 원리금 수취권자가 누리는 위험, 감수하는 위험이 조기 상환 위험인 거야. 그래서 조기 상환 위험도 발행기관이 감수하는 건 얘가 보유하고 있는 거니까 MBB죠. 아니, 똑같은 내용이라고, 이 둘이. 그래서 외울 때 이것도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 4번. 크기수는 뭐가 제일 크고? 지분형 제일 크고 채권형이 제일 작아요? 예? 이거 MPTS 맞아요? PT가 패스스루라고요. 통과해 간다고. 그 다음 얘는 대답해보라고. MBB. 얘는 섞었으니까 CMO? 섞으면 MPTB. 오케이? 투자자가 감수하는 위험의 크기순, 발행액수 크기순, 수익률 크기순이라고요. 맞아요. 근데 초과담보의 크기순은 반대로 뒤집힌다? 그것만 기억하면 끝나겠죠. 그 다음 하나 더. 저당권을 가진 사람이 감수하는 위험이 이자율 위험, 원리금 수취권을 가진 사람이 감수하는 위험이 조기 상환 위험이래요. 그래서 얘를 그냥 외울 때 장충동 가면 족발집들이 많아요. 항상 원조 논란이 있죠. 우리 집이 원조집이다 막 이러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이러는 거야. 저희가 원조다. 저희가 원조다. 그래서 저당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뭐다? 이자율 위험. 원리금 수취권에서 발생하는 위험이 조기 상환 위험. 지금 그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말 헷갈리면 기본적으로는 MBB 찾아서 들어가면 거의 대부분 맞아. 특이한 게 MBB라고요. MBB. 원리금 수취권만 아니라 하나도 투자자 부담하지 않는 거. 그게 뭐죠? 돈만 그냥 빌려줬어, 믿고. 그게 MBB잖아. 채권형. 기본적인 채권형. 그 내용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다음 주 1시간은 해야 되겠네. 그 뒷부분은. 네. 오늘도 열심히 불살랐는데. 이게 저당담보부 증권의 종류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콜방어까지 정확하게 다 잡아놓으면 나중에 우리가 기본이론반에서 이걸 다 잡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정말 쉬워져요. 보통 이런 걸 다 낱개로 하나도 이해를 못하니까 너무 어려운 상태에서 계속 누적만 된다고요. 우리는 꼭 해결을 하면서 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긴 시간 고생이 많으셨고 제가 좀 더 노력을 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키고 끌고 갈 테니까 열심히만 좀 따라와 주세요. 수업 들을 때 배고프니까 간식거리는 거 갖고 와서 몰래 밖에 나가서 먹고 오고. 코로나 시대니까. 되셨죠? 네. 열심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도 계속 아침 8시 반에 와서 제가 제일 먼저 오죠. 심지어 학원이 열리기 전에도 오죠. 그리고 저녁에 한 9시 정도 요즘 가는 것 같아요. 학원에 가장 장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동안 있으면서 계속 연구를 해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이해를 시킬까. 그러니까 얘가 미쳤냐고 얘기를 들을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믿고 따라오시면 제가 분명히 합격으로 모시고 갈 겁니다. 되시겠죠? 단 한 명의 이탈자도 용서치 않을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정의의 이름으로. 정희가 누구냐 자꾸 그러지 마세요. 예,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건강 관리 잘 하시면서 끝까지 따라갑니다. 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